통념의 배신. 왜 우리는 속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맞추지 못한다. 눈동자가 흔들리면 수상한 것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늘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진실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 압박감에 눈을 피하며 죄책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 공식은 위험할 정도로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진짜 포식자들은 그 통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눈을 피하는 행위를 거짓말의 척도로 삼는다는 사실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당신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선 맞춤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선 보상 전략의 일종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외면을 극도로 평온하게 혹은 과하게 공격적으로 세팅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눈 속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려 듭니다.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지 스캔하며 자신의 시나리오를 수정해 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시선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레이더가 됩니다. X세대가 본 침묵의 응시.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시점을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부모의 부재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10세 아동들은 본능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숙제를 하고 간식을 챙기며 그들은 누군가의 말보다 그 이면의 정적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X세대에게 진실은 화려한 수식어나 강렬한 눈빛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함, 그 자연스러움 속에 있었죠. 만약 누군가 평소보다 과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평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눈을 맞추며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스러움의 범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거짓말이라는 고도의 인지 작업을 수행할 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말을 지어내고 논리를 맞추고 상대의 표정까지 살피는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일종의 과부하 방지책이기도 합니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주변 정보를 받아들이면 뇌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당신의 눈이라는 한 지점에 초점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내 눈을 피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토록 필사적으로 내 눈에 매달려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시선은 고정되어도 육체는 비명을 지른다. 거짓말쟁이가 당신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읊조릴 때 그들의 뇌는 풀가동 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부하라고 부르죠. 진실을 말할 때는 기억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꺼내기만 하면 되지만 거짓을 말할 때는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고 논리를 맞추고 당신의 반응까지 살피는 삼중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눈을 3초 이상 혹은 기이할 정도로 길게 응시하고 있다면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려 그들의 손끝이나 발끝을 보십시오. 시선은 공격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손가락은 테이블 밑에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손톱을 뜯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다리를 미세하게 떨거나 발끝이 출구 쪽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비언어적 불일치입니다. 뇌가 눈빛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연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느라 말단 부위의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죠. 상대의 눈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만 그의 구두 끝은 이미 이 불편한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안달난 상태입니다. 0.04초의 진실, 미세 표정. 더 정교한 신호는 찰나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폴 에크먼 박사가 발견한 미세 표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안면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확신에 찬 말을 내뱉는 순간 약 25분의 1초 동안 입꼬리가 미세하게 처지거나 미간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대칭성입니다. 진심 어린 감정은 대개 안면 양쪽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어낸 표정은 한쪽 입꼬리만 미묘하게 더 올라가거나 불균형을 이룹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보며 난 정말 억울해 라고 말하지만 얼굴 근육의 일부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래 혹은 당신을 속이는 게 즐거워 라는 조소 섞인 신호를 보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는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최면술과 같습니다. 주도권 탈환, 시선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상대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거짓을 말할 때 느끼는 불쾌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법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똑같이 강하게 받아치거나 당황해서 눈을 아래로 까는 것은 둘 다 상대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가장 세련된 방법은 물리적 거리의 재설정과 시선의 분산입니다.
상대가 말을 마칠 때쯤 자연스럽게 커피잔을 들거나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아주 잠깐만 돌리세요. 그리고 다시 상대를 바라보되 눈동자가 아닌 그의 미간이나 인중을 보십시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상대의 눈빛이 주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무심함이야말로 모든 에너지를 시선에 쏟아붓고 있는 거짓말쟁이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마쳤을 때 논리적인 반박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톤으로 이렇게 물으세요.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이 질문은 상대의 뇌회로에 거대한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거짓말쟁이는 의심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걱정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질문은 상황의 프레임을 단번에 뒤집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포식자를 불안해 보여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이 질문 후엔 5초 정도 침묵하세요. 상대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과잉 방어하거나 혹은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찰나의 흔들림이 바로 진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공격이 된 거짓, 가스라이팅의 신호. 거짓말쟁이가 당신의 눈을 빤히 쳐다보는 이유가 단순히 들키지 않기 위해서를 넘어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익과 직감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때의 시선은 당신의 정신적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려는 송곳과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눈을 피하는 순간을 승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목소리의 크기나 시선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기억을 더듬느라 시선이 분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눈을 뚫어지게 보며 상식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의 시작입니다. 방어 기제와 심리적 거리두기. 그들의 강렬한 눈빛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당신만의 심리적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응시할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저 사람의 눈빛은 나를 조종하려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이 연기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것은 심리학의 옵젝트화 기법입니다. X세대들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관통하며 가졌던 냉소적인 태도가 훌륭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내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식의 분리된 태도 말이죠. 상대가 당신의 눈을 쏘아보며 억지 주장을 펼칠 때 아주 건조하게 반응하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 기억하는구나 와 같은 중립적인 문장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정서적으로 동요하지 않을 때 가스라이팅의 마법은 힘을 잃습니다. 진실보다 소중한 것, 관계의 질과 필터링.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거짓말을 밝혀내려 하는 것인가?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시선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모르는 척 비켜주는 것이 여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필터링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직감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빤히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은 사실 나를 믿어달라는 간절한 구걸일 뿐입니다. 결론.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시선. 결국 상대방이 당신의 눈을 얼마나 빤히 쳐다보든 관계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타인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감보다 타인의 확신을 더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상대가 너무나 당당하게 눈을 맞추니까 내가 틀렸나?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X세대의 심리학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결국 나의 감각과 판단이었다. 타인의 눈빛은 일시적인 안개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당신을 뚫으려 할 때 당신은 그 시선을 그냥 통과시켜버리십시오. 진실은 억지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결국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빤히 쳐다보는 거짓말쟁이 앞에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는 그저 그들의 눈을 평온하게 응시하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시선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